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국가대표 중소기업의 새 이름 브랜드 K. 우수한 기술력과 독보적인 아이템을 가진 브랜드 K를 만나봅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힘 브랜드 K.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민간 기업 최초로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를 획득해 셔틀 서비스를 시범 운행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 기업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드 K 당신의 챔피언.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기술들이 곽광받고 있습니다. 핀테크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여러분께서 꽤나 이제 익숙한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데요. 어떤 곳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자율주행 전문 기업의 CEO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K 최승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대표님이? 네, 있습니다. 아, 예. 네. 자,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모빌리티의 송윤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차, 꿈의 미래를 현실로 이끌어가고 있는 송영기 대표를 소개합니다. 대표님, 제가 그 자율주행 기업이란 건 알고 왔는데 정확히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가요? 예, 저희 AI 모빌리티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히 이 자율주행 차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차량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 그러니까 뭐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부분, 그 데이터를 계속 네. 분석하는 건가요? 그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차가 실도로 환경에서 사고 없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건 뭐 전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안정성을 더 확보시키는 그런 용도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의 자율주행이 있을지언정 그 운전자가 없이는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율주행 단계 중에 지금 현재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게 몇 단계라고? 지금의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보통 레벨 2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벨 앞으로 이제 레벨 3나 4, 5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고요. 저희 회사는 레벨 4와 5에 집중하고 있는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사실 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갈 길이 아직은 멀죠. 예, 그러면 그냥 궁금한데 레벨 5까지 가려면 얼마 시간이 걸릴까요?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또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레벨 5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 2030년 정도 되면 2030년. 네, 완전 자율주행 기술들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제 생전에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레벨 5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 도로의 복잡한 환경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또 날씨의 조건들이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자율주행의 어떤 로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기술들이 훨씬 더 이제 발전해야 되고요. 또 센스가 지금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또 고해상도로 바뀌어야 되고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발전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게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는 그런 기술 자체가 사실 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업체들이 뭐 미국에 있는 T사 뭐 그리고 그런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하면 뭐 G사 뭐 이런 회사랑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체급 차이도 엄청나고 그렇지만 우리 기업만큼 이런 것들은 자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외국 기업에 비해서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어진 어떤 구간이나 또 주어진 어떤 서비스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좀 특화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좀 집중하는 거, 이게 이제 저희의 어떤 좀 전략이라면 전략이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AI 모빌리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AI 모빌리티의 자랑, 운전대 없는 레벨 4 자율주행차를 구경해 볼까요? 차 안 어디를 봐도 운전대가 없습니다. 정말 미래차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도 실증 운행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어제 타보니까 이게 차가 이거 차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이 차는 네, 네. 제가 자율주행차를 타봤는데 그 차랑 또 다른데요? 정말 좀 특이한 게 운전석이나 이제 핸들이 없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죠. 예예예. 네, 이 차는 이제 레벨 4단계에 해당되는 이제 자율주행 셔틀 차량인데요. 네.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는 0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가 있어요. 이제 3단계부터는 이제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이제 운전자가 메인이고 예, 예. 그걸 좀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면은 이 차는 3단계부터는 이제 시스템이 메인이고 네, 그 기능에 따라 운전자의 이제 개입 여부에 따라서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뉘어요. 이게 지금 몇 단계라고요? 그러면? 4단계입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이 현재는 2단계까지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네. 개인 자동차에 하는 네, 거고 맞습니다. 이건 개인 자동차가 아닌 거네요? 이 차는 이제 개인 용도보다는 이제 공공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4단계로 애초부터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 지금은 모든 구간을 다 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아무래도, 되면 이제 예. 그게 5단계고 이거는 좀 특정한 주행 환경 안에서만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4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만 더 익숙해지고 잘 되면 네. 전국에 참 차가 필요한 모든 지역에 그쵸, 이렇게 네. 뭐 어떻게 보면 공공 버스처럼 네, 그쵸. 생긴 것도 약간 마을 버스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이제 버스처럼 그쵸. 돌아다닐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와, 신기하네. 그럼 전혀 개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은 4단계인데 5단계가 되면은 전혀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럼 상황이고 4단계랑 5단계랑 어떤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4단계는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다 보니까 특수한 이제 위험 상황이나 이제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전문 지식을 가진 저 같은 이제 안전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탑승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게 그런 거 필요한 건가요? 네, 이제 뭐 앞에 이제 위험 상황이나 있으면 제가 이제 이걸로 회피 주행을 하거나. 아, 이게 지금 이걸 조종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게임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이 갑자기 고장 나거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긴급하게 이걸로 이용해 가지고 회피를 주행하던가 회피 주행을 하던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게임 평소에 많이 하세요? 아, 진짜 못합니다. 여기서 못해요? 처음 배웠었는데 자동차 게임 못 하신다고요? 네. 그럼 제가 그걸 믿고 타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또 수료를 했기 때문에 아, 또 예, 할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운행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운전석도 운전대도 없이 모니터 조작만으로 이렇게 차가 움직입니다. 시스템이 운전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네요. 두 손을 자유롭게 이동 중에도 여유 있는 시간과 공간. 어릴 적 상상한 미래가 아주 가까이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제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송영기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대표님. 네. 이 대표님에게 궁금한 그 이야기들을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네네.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네. 네, 첫 번째, 아, 500원과 16억 원. 이게 뭐 비교나 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500원이랑 16억 원은 이 독일 선상에 있을 금액은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네, 제가 처음 창업을 2007년에 했습니다. 2007년이요?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돼서 많은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한 카피 팔았을 때의 가격이 한 500원 정도였어요. 어떤 소프트웨어예요? 지금 카메라 4개를 통해서 주차할 때 360도로 보는 어라운드 뷰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아, 그 위에서 이렇게 네네네. 차 모양 돼 있고 다 볼 수 있는. 예. 그걸 국내 개발하셨어요? 최초로 이제 개발해서 지금 양산차에 굉장히 보편화돼 있죠. 지금은 그 차 없으면 주차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만 예. 해도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뭐 사업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2007년이면 거의 소리로 주차할 때인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카메라 없이 예, 예, 삐삐삐 예. 이런 소리가 났었죠. 그렇구나. 근데 그게 처음에 개당 차에 들어갈 때 500원의 가격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거를 양산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한 카피당 500원을 받겠냐 아니면 한 번에 개발비를 16억을 받겠냐 이제 그런 거였죠. 그때는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16억 받자. 이게 팔아봐야 이게 누가 쓰겠냐.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은 뭐 연간 50만 대 이상 적용이 되고 야, 있으니까. 50만 대 예. 500원이 아니라 50원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때 16억을 받았을 때는 야, 이거 내가 진짜 대박이다. 왜냐면은 그 모든 스타트업들 그렇잖아요. 16억이라는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돈이 들어왔을 때는 야, 내가 진짜 제대로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했는데 그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또 그 자동차 회사가 계약한 금액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로는 상당한 금액이었고 예,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했던 저희 팀들이랑 굉장히 또 뿌듯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주차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고율도 많이 줄지 않았을까 네, 주차할 네, 때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인공지능 자동차. 인공지능인가요? 지금 자율주행이?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는 건 꿈도 꾸지 않는 그런 그 좀 상태였습니다. 무섭죠, 사실. 예, 예, 사실 무서웠어요.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몰랐고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있기 못 때문에 믿었죠. 그렇습니다. 이 친구를 인공지능을 못 믿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때 미국에 있는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이랑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그 회사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차에 장착하겠다 이런 비전을 듣고 깜짝 놀랐었죠. 그게 2014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시작이었네요. 시작이었죠. 오. 네, 그 이후로 급속하게 저는 자동차 산업은 보수적이라 뭐 우리는 아직 멀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컴퓨팅 파워에서 연산 처리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죠. 아,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좀 갖춰지면서 아,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내가 이 길로 제대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건 2017년 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꽤나 시간이 지난 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그 뭐 이제 17년 초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하루하루 납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중국에 매각하고 나서 중국에 가서 보면서 계속 제품에 대한 제조 단가는 이제 떨어지고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이런 제조업의 위기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느꼈고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으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2014년도 당시가 많이 좀 참고도 되고 네, 기억에 그렇습니다. 남으셨겠네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네. 보시죠. 이거 맞나요? 이거 키워드? 죄송한데 위에 있는 인공지능 자동차와 밑에 시골버스 운전사는 네. 이게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시골버스 운전사? 뭐 제 꿈이기도 하고 예? 어릴 때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아마 있으실 아니, 것 같은데 말도 안 아니 운전자 없는 자동차 만드시는 분이 무슨 운전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저는 시골에서 지금도 가면요 그런 어떤 마을버스나 이런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뭐 고령에서 운전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으로도 연세가 드시면 운전면을 다시 받아야 되고요. 요즘 또 안전에 제발, 대한 예, 문제도 그렇죠. 있고 또 시골에서 어떤 교통 소외 지역은 정시 출근 또 정시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저도 학교 막연하게. 다닐 때 예, 예. 통학버스 한 번 놓치면 1시간씩 기다리고 그랬는데요. 또 급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통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교통 소외 지역 또는 이렇게 고령자들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내가 언제든지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운전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마을 단위로 이런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호출해서 시장을 가실 때 또 병원을 가실 때 또 놀러 가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드는 게 저의 좀 꿈이고 또 목표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통 좀 소외지에 있는 많은 특히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큰 어떤 삶의 질이 네.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교통 서비스는 아주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공공 영역에서 잘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네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듣고 보니 자율주행차에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꿈이 담겨 있었네요. 이런 꿈을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AI 모빌리티의 직원들일 텐데요.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깃들어 있을까요?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원을 말해봐.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직원들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우! 자, 대표님, 이렇게 쭉 소원을 보시고 드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한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예전에 직원일 때 네네네. 이런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회사에 많이 건의도 했던 것 같고요. 예, 예. 또 회사에도 적극적으로 또 노력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뭐 지금 이렇게 의견들을 또 회사에서 많이 또 참조해서 네네네. 더 좋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지금 대표의 자리에 있으시니까 직원분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해 줄 수도 있고 더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예, 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생일자 관련된 것들이 있네요. 네. 생일 파티 선물, 그리고 생일자 조기 퇴근 제도, N 10만 원 상품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일을 축하해주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혹시 있나요?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이? 없는 걸로. 예. 혹시 이게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생일 이게 축하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회에서 주고 있고 사회에서 생일 선물이야 뭐 이런 대표가 안 줬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그렇지 받고 않아요? 계신데 이거를 회사에서 주는 거지 대표가 주는 게 아니라 대표 주머니에서 직접 나와야 된다 이런 건가요? 아마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도둑놈들이세요. 그래서 뭐 이해는 되는데 받고 계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주고 있잖아요. 네네. 네, 케이크도 뭐 이렇게 뭐 하고 선생님 왜 하는데 자꾸 제 눈치를 보세요? 사회 회장이잖아요 지금. 회장님, 자 마이크 주세요.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네. 이 생일 상품권은 네. 저희 직원들의 예. 피땀 흘린 월급을 조금씩 떼서 대표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회사 계좌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럼 회사의 일정 부분, 자 그러면은 제가 본인한테 협상하게 됐는데 회사의 일정 부분 지원이 들어가면서 네. 또 직원분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지원이 된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러니까 뭐 이게 그것도 의미가 있어서 처음에 이런 다 논의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를 초기에 만들고 나서 네네. 이제 경조회라는 게 생기고, 네. 그러니까 그 사후회가 생기면서 그게 어떻게 이제 활용을 잘 직원들끼리 이런저런 경조사가 생기고 이런 걸 어떻게 도와줄 거냐 뭐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케이크와 네. 뭐 이런 걸 하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바로 경영지원본부장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자율주행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나 참 웃기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차량 구입 지원해 주세요는 이거는 무슨 그 뭐 부동산 뭐 회사에서 일하면은 나 건물 살 테니까 지원해 주세요. 요거 약간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차량 지원.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 때 네. 자차를 이용을 하니까 예. 차량 구입을 좀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할부 이자만이라도 네. 지원해 주시면. 근데 보통 다 자차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다 지원을 보통 조금만. 조금.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눈빛이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근데 이거는 약간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저 문제는 뭐 아까 이 차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우리 성민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출퇴근용에 뭔가 교통비 지급이나 뭐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 있고 뭐 이래서 그건 조금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면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식으로 직원들한테 잘 환원해 줄 거냐.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조금적으로 또 이렇게 이익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되면 이런 거는 잘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좀 다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의 이익은 언제든지 공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평소에 이렇게 뭐 직원분들에게 사실 그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함에 있어서 대표님의 여러 가지 뭐 통찰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의 노력도 정말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근데 평소에 좀 고맙다는 표현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와이프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상 약간 경상도신 것 같은데. 뭐 경상도 다 그렇지 않겠지만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해야죠. 예.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많은 뭐 직원분들 다 계신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직원분들 평소에 좀 고생하셨다 이렇게 네. 따뜻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네, 정말 우리 예. 직원들 고생하고 계시고 또 사실은 저도 대기업에 취직해서 스타트업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야기했던 게 많이 생각이 나요. 왜 그 대기업을 다니는 걸 그만두고 뭘 하겠다는 거냐. 설득시키는 데 자꾸 사실 유학 간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벤처기업에서 일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용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일들이 그게 해야 되니까 하는 일도 있을 거고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자주 못 뵀지만은 잘 해주고 계셔서 그게 또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관계를 만든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같이 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온 이 회사의 원동력은 바로 직원들의 힘이었을 텐데요.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충북대 스마트카 연구센터 기석철 교수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교수님, 이 기업이 걸어온 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AI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업이죠. 국내에서 지금 자율주행 산업은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산업 또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AI 모빌리티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 셔틀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증 사업에 운영함으로써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그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잘 해왔지만 네. 어떤 점을 보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 속에 이렇게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성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증을 통해서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다 기술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수한 인력들이 같이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 인력 채용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교수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자율주행 분야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지만 또 안정성이나 또 기술 확보 또 인재 이런 부분들에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요 또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호 외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한 자율주행 파이팅! 도로, 환경, 날씨 같은 다양한 조건을 통한 시나리오 개발. 자율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 상황 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고 있는 AI 모빌리티.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 그 새로운 미래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과 특히나 또 이제 취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넓게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종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회사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연령층이 굉장히 좀 젊습니다. 생동감 있게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기술 발전을 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그런 예정입니다. 가치가 있는 기술, 사람을 위한 기술을 향한 AI 모빌리티의 도전과 꿈. 교통 약자를 위한 자율주행차,
사람을 위하는 자율주행차를 현실에서 만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 바랍니다. AI 모빌리티가 꿈꾸는 멀지 않은 미래, 새로운 미래차 시대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